습관이란 참으로 무섭습니다. 습관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라 해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습관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을 습관화해 봅시다. 기쁨을 습관화해 봅시다. 그렇게만 된다면 습관은 나에게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뇌는 좋은 감정보다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다. 습관이 된 감정은 점점 더 강해진다. 뇌는 유쾌하고 행복한 감정이라고 해서 더 좋아하지 않는다. 유쾌한 감정이건 불쾌한 감정이건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다. 불안하고 불쾌한 감정일지라도 그것이 익숙하다면 뇌는 그것을 느낄 때 안심한다. 걱정이 습관이 돼버린 마음. 익숙한 감정을 유지하려는 뇌의 속임수. 깊이 습관이 된 익숙한 감정을 자주 느끼다 보면 그 감정을 느낄 상황이 아닌데도 습관이 된 감정이 불쑥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은 통일하지 말고 나눠야 한다. 뇌가 익숙한 감정 습관에 집착하는 이유. 바로 고통스러운 감정 습관을 통해 얻는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조차 쉽게 눈치챌 수 없는 숨겨진 이득입니다. 행복보다 불행이 편한 사람들. 감정 습관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조종하는가? 불안이라는 감정은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킵니다. 불안이 오래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교감신경계의 흥분 상태도 오래 지속되고 그렇게 긴장한 상태를 뇌는 정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가능한 한 유지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습관은 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이 정상인 양 표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감정은 가면을 바꿔 쓰고 나타난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된 감정 습관. 자극적이지 않은 행복을 찾아야 한다. 자극적인 쾌감과 행복감은 다르다. 마음과 감정을 관찰하고 음미하라. 그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과도한 흥분 상태가 습관화된 그의 교감신경계는 그가 쉬어야 할 시간에도 그를 쉬지 못하게 하고 그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감정 습관은 자극을 먹고 산다. 화려한 스타들이 우울증에 쉽게 빠지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감정 습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연예 스타들은 무대 위에서 자극적이고 극도의 쾌감을 맛보는 경험을 합니다. 팬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을 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극적이고 극도의 쾌감을 살 수 있는 삶은 결국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긴장감을 유발시켜 이런 상태가 감정 습관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크게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밤 문화입니다. 밤에 더욱 흥분되고 달아오르는 유흥 문화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입니다. 외국에서는 주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귀가해서 가족과 어울리며 해소하고 밤에는 모두 고요함을 공유하는 반면 우리는 밤에 더욱 불타오릅니다. 길거리에는 자극적인 네온사인과 술집이 넘쳐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그렇게 술자리에서 온갖 자극을 머리에 넣어가며 스트레스를 풀려고 애쓰겠지요. 화끈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모습만 변한 채 밤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스트레스와 긴장이라는 감정 습관에 빠져 낮에는 경쟁, 밤에는 자극적인 유흥으로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기쁘다라는 즐거움의 맛을 내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즐거움의 맛을 내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조미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과 관련되는 즐거움의 맛은 짜릿한 쾌감, 희열, 흥분입니다. 도파민은 신바람을 만들어 고통을 잊고 일에 매진하게 하며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며칠 밤을 새우면서 목표한 대로 해결해 나가는 힘을 줍니다. 이렇게 도파민은 화끈합니다. 특히 경쟁에서 승리했을 때나 가능성이 적은 행운이 와서 희열을 느낄 때 이런 도파민이 많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이 강한 맛의 인공 조미료라면 세로토닌은 천연 조미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천연 조미료지요. 밍밍하고 싱거워 보이지만 은근한 재료의 맛이 있고 질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는 방법은 안 됩니다.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라야만 부정적인 감정 습관에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을 분비시키는 5가지 방법. 첫째, 걷기입니다. 걸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심장이 터질 정도로 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쾌감은 도파민에 의한 것입니다. 가볍게 걸으세요. 둘째, 햇빛을 쐬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면 겨울철과 장마철에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햇빛이 부족해서 세로토닌 분비가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쐬십시오. 셋째, 음식을 오래 씹는 것입니다. 저작 운동을 할 때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여러 가지 맛을 천천히 음미한다 생각하고 오래 씹으십시오. 허겁지겁 음식을 넘기지 말고 몰랐던 숨은 맛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에 숨어있는 자잘한 즐거움을 찾는다는 생각과 연결하면 좋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남들에게 이겼다는 쾌감이 도파민을 분비시킨다면 남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은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다섯째,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푸르름을 느낄 때 뇌에서는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종합해보면 햇빛 좋은 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주위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산책 또는 걷기 운동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치유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주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유대감을 가지십시오. 습관의 덫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순간 끌리는 감정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그리고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바로 그런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관계 습관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에겐 왜 그런 사람들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접근해 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주위에 접근해 오는 사람들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당신 옆에 남을 것인가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서 힘이 없을 때는 자신 옆에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 옆에 남을 사람을 결정하고 또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누구에게 최선을 다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큰 스트레스는 작은 즐거움으로 풀어야 한다.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대인관계도 회복된다. 중요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습관이 된다. 남에게 가혹한 사람은 나에게도 가혹하다. 다행히 그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되었고 그 힘으로 타인도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인정하고 대접해주는 습관을 갖기 시작하면서 부인과 부하 직원들 또한 인정하고 대접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각자 다른 영토의 크기를 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일수록 내 마음속 영토를 많이 사용하고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습관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 차지한 영토는 마치 그린벨트처럼 웬만하면 그 지역을 내주지 않으려는 습성을 갖습니다. 뇌가 또다시 익숙해진 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린벨트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영토를 차지한 사람을 습관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별한 분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 한 부분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바람이 술술 통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라짐으로써 그 사람이 차지했던 영토가 마음속에서 주인을 잃은 것입니다. 그 부분이 순간 뻥 뚫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영역은 다시 회수되고 새 임대인을 찾겠지요. 누군가와 진정 이별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그가 차지했던 영역을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주든지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미나 공부, 물건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새 임대인을 찾지 못한 채 오랜 기간 공허하게 있을 수도 있겠지요. 사랑했던 감정은 미움으로 얼굴만 바꾼 채 마음속 영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랑했던 사람을 진정 잊는다는 것은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극단에 익숙해진 감정 습관을 소소한 감정들이 극복하게 해주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와 비슷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흔한 질문이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예상하셨겠지만 이 질문의 대답은 미움이 아닌 무관심입니다. 그 남자에게 무관심해질 때 그녀의 영역은 비로소 회수되고 그와 진정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그를 증오하는 대신 무관심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시간이 흐르면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아도 점점 그에게 무관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더 빨리 그를 잊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는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 깜냥밖에 안 되는구나.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래, 이제 내 갈 길을 가라.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글을 보내주는 태도를 가지면 도움이 됩니다. 미움도 결국 그를 붙들고 싶어하는 습관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용서해줘야 할 중요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그녀 자신이지요. 그녀에게 분노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그런 남자에게 빠져서 시간을 낭비한 바보 같았던 자신에 대한 화가 있습니다. 이 화를 풀 곳이 없기에 그에게 영토를 계속 내어주고 그를 미워하며 자신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 타인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마음속에 지독히 자리 잡은 미움이란 영토를 회수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주는 태도를 가지면 도움이 됩니다. 이별 후 마음속 집을 철거하는 과정. 이별의 과정은 생략할 수 없다. 새로운 감정을 상상하라. 상상 노출법. 머릿속에 고착화된 생각 습관을 점검하라. 감정을 유발하는 상황을 바꿔라. 단숨에 긍정의 감정으로 옮겨 타라. 마음이 편해지는 이미지를 상상하라. 자신만의 주문을 외워라. 복식 호흡으로 긴장을 풀어라. 불면증을 벗어나는 자극 통제법. 우선 낮에 절대로 침대에 눕지 않습니다. 침대는 오로지 잠을 자는 곳이라고 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침대에서 책을 보거나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또한 잘 시간이 되었다고 무조건 침대에 눕지도 마십시오. 잘 시간이 다가오면 불빛을 은은하게 하고 편한 의자 등에 앉아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그러다 졸린 느낌이 들면 바로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몸을 이완시키고 잠을 청해 보세요. 만약 30분이 지나도 잠이 들지 않으면 무조건 침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편한 의자에 앉아 은은한 불빛 아래에서 재미없는 책을 읽거나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밝은 표정에서 행복의 습관이 시작된다. 의미를 찾으면 지루한 일상은 없다. 행복한 감정 습관의 완성, 비전 세우기. 다행히 누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뇌는 유쾌하고 행복한 감정이라고 해서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쾌한 감정이건 불쾌한 감정이건 가장 익숙한 감정을 선호합니다. 그것이 익숙하다면 뇌는 그것을 느낄 때 안심합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생각하고 신경 쓰며 연습해야 합니다. 답답하고 속도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힘들게 익힌 새로운 감정 습관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정은 습관이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